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29강 시간으로서 281번부터 29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8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81번 주택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택거래 신고 지역 내에서 주거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인 아파트의 거래는 주택거래의 신고의 대상이 되나 100제곱미터 연립주택의 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 주택거래 신고 지역 내에서 신고 대상은 아파트입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아파트면 되고 연립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주택거래의 신고는 아파트의 신규 분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거래 신고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청의 신청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에 대한 투기에 성행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X 4번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 구하니까 28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2번 농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서 농지에서 제외되는 이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제외되는 토지를 1.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인 양수시설, 수로 제방의 부지도 농지로 봅니다. 2번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고정식 온실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부지도 농지로 봅니다. 3번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과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제. 자, 농막까지는 농지로 보는데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요거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X.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답 과수원이 아니면서 자,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야 돼. 일단 지목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을 경작을 하는데 단연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도 되고 이러는데 이용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첫 번째고, 자, 농지로 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하지 않고 단연성 식물 재배 이용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이게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종류 세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4번 판매할 목적으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목욕을 재배하고 있는 측량 수로서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인 토지에 지목이 전답 과섭인 경우는 농지로 봅니다. 자, 맞고요. 5번 1996년 이후 계속하여 벼를 경작해온 토지로서 지목이 잡정지인 토지. 잡정지인 토지라 하더라도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용되고 있고, 자, 그리고 전답 과수원이 아니지만 3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농지로 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이니까 28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3번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1. 자기의 농업병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 이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은 농업병을 하는 사람은 한없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없이 농지 소유할 수 있고요. 3.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자도 가능합니다. 5번 4번 5년 이상 농업병행을 하던 자로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 5년이나 8년이죠. 이 경우는 8년. 그래서 X. 5번 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초중고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역시 농지를 실습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취득할 수 없는 자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4번. 농지 법령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로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2.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맞습니다. 3번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4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5번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렸죠? 시구 운영장이 발행하고 군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X.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8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5번 농지 법령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즉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뭐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러 하는 시험, 연구, 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그 목적 사업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만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되 농업경영 계획서만 작성하지 않는다 뿐이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4번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시효 완성해서 농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계속 농사를 지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V자에 났죠?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번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상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농업인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즉 상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인은. 맞습니다. 이 농업인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당 5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그냥 상한 규정 없이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소유를 못하는 거죠. 자, 틀렸고요. 3.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 이내, 즉 1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4번 주말 체험 영농하면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건 또 미만이에요. 잘 알아두십시오. 맞고요. 5번 상속에 의해서 농지 취득할 경우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 농지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286번 틀린 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7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가 아니죠. 이건 소유 상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상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농지 소유 상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 2.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3.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농지 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87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88번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 중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나열한 것은 히어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에 나열해야 됩니다. 니은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도 나열해야 됩니다. 내용으로. 그리고 소유농지의 이용 실태, 그렇죠.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하지만 그 이경 소유자라면 소유농지의 이용 실태도 나열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득시 다 포함되기 때문에 28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번 중개업자가 농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농업인이 아니면서 취미 영농을 하려는 매수인인 A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A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자, 취미 영농이라 하더라도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A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죠. X. 3. A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관리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절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4번 A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통작거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5. A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농지에 휴경이 가능하다. 언제든지는 아니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휴경이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을 하면 농지 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X. 다 X고 하나만 오는 걸 구하니까 28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번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자,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알겠죠. 첫째, 병역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이때는 위탁 경영할 수 있고, 두 번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도 가능하고, 네 번째,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침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즉 4번 선거에 의한 공직침으로 작용을 할 수 없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인했을 때는 2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X. 자,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구하니까 29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국법 문제풀이 29강 시간이었고 281번부터 29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부동산국법 마지막 시간인데 끝까지 유정의 미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